안녕하세요. 김상진입니다. 객체지형 개발론 및 실습 17번째 노트입니다. 갱어 4에서 기존에 존재했던 패턴들을 23개를 정리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95년도인가요? 아주 오래전에 정리를 했고, 우리가 사용한 Head First Design Pattern이라는 교재에서는 이 중에 한 17, 14개 정도의 패턴을 집중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Head First Design 패턴에서 집중적으로 소개하고 있지 않은 나머지 패턴들을 이 노트를, 이 슬라이드를 통해서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총 살펴봤던 14개의 여기에 프로토타입 패턴이 있었고, 이 프로토타입은 헤드 퍼스트 디자인 패턴에 집중적으로 소개하는 패턴은 아니었는데, 생성 패턴을 소개하면서 언급을 했었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15개고, 여기에 있는 7개 합치면 22개가 되겠고, 여기에 빠져 있는 게 인터프리터라는 패턴이 있습니다. 이 패턴을 제외한 나머지 7개 패턴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 패턴들 말고 이번 학기에 살펴본 다른 패턴에는 MVC 패턴이 있었고, MVC 패턴은 이 23개의 디자인 패턴, 설계 패턴이 아니라 아키텍처럴 패턴입니다. 그래서 아키텍처 패턴이라 그러고, 또 그 관찰자 패턴 설명되었던 펍서 패턴도 아키텍처 패턴의 한 종류가 되겠고요. 이 23개에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 살펴봤던 것들 중에 알아두시면 좋은 게 널 객체 패턴, 더미 오브젝트 패턴이라는 게 하나 더 있고, 그 다음에 패턴은 아니지만 simple factory pattern이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 생성자 대신에 생성 메소드를 사용하는 거고, 요게 조금 더 발전되면은 전략 패턴을 함께 써서 생성 전략을 사용하는 그러한 형태로 이 생성 부분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7개 패턴을 차례차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설명드릴 패턴은 빌더 패턴이고요. 빌더 패턴은 생성 패턴입니다. 이 패턴은 여러 구성 요소를 가진 복잡한 객체를 생성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패턴입니다. 그래서 이 생성 과정을 추상화해 주고 있습니다. 이 객체를 생성하는 그 과정을 추상화해 줘서 다양하게 생성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패턴에서 등장하는 요소는 다이렉터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생성하는 순서를 결정해 주는 애예요. 그리고 이 다이렉터는 구체적인 빌더를 이용해서 최종 객체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 빌더들은 각 부품, 객체를 구성하는 요소들을 각각 생성하는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다이렉터는 얘를 이용해서 다이렉터에서 만들어 놓은 순서대로, 아니면 뭔가 또 어떤 전략을 써서 객체를 생성하게 되겠고, 생성이 완료가 되면은 이 다이렉터로부터 생성된 객체를 얻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이 콘크리트 빌더에 있는
get result라는 메소드를 통해서 최종 객체를 얻어내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객체와 그 객체를 생성하는 알고리즘을 분리해 주는 건데 약간은 좀 복잡하게 되어 있기는 한 것 같습니다. 많이 사용하는 패턴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예시를 보면은 어떤 예를 인터넷 찾아보면 나오냐면은 맥도널드나 뭐 맘스터치처럼 이제 햄버거를 파는 그런 가게에서는 세트 메뉴들이 있죠. 다양한 세트 메뉴들이 있는데 각각마다 이제 콘크리트 빌더를 만들어서 이제 뭐 빅맥 세트면 어떤 햄버거를 준비하고 어떤 프렌치 프라이즈를 준비하고 어떤 음료를 준비하는지 달라질 수 있는데 그것을 하는 것이 콘크리트 빌더이고 다이렉터는 어떤 순서로 만드냐 빅맥부터 만드냐 프렌치 프라이즈부터 만드냐 음료수부터 만드냐 뭐 그 순서를 정하는 게 다이렉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실제에서는 캐시어가 다이렉터 역할을 하는 거고 그 주방에 있는 이제 그분들이 이제 각각 그 햄버거와 이런 것들을 준비할 텐데 그것을 이용해서 최종적으로 세트를 이제 캐시어가 만드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코드를 이용해서 살펴보면은 다이렉터가 있어요. 그리고 이 다이렉터에는 콘크리트 빌더를 여기에 관계 주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빌더를 이용해서 순서를 이 다이렉터가 정해서 각 부품들을 각 요소들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얘 순서대로 만들게 되면은 그 최종 세트를 얻는 건 이 다이렉터를 통해서 얻는 게 아니라 이 사용된 구체적인 콘크리트 빌더에서의 get set, get product과 같은 메소드를 이용해서 이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제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얻는 과정을 보면은 이 구체적인 그 빌더를 만들고 그 빌더를 다이렉터에 관계 주입을 해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다이렉터를 이용해서 그 객체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얘는 순서만 제어하기 때문에 실제 객체는 이 빅맥스의 빌더가 만들어져서 갖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얘는 순서는 얘가 정하지 않아요. 얘는 각 그 객체를 구성하는 부품들을 요소들을 생성하는 방법들만 알고 있는 거예요. 특정한 방법대로 생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여러 가지 그 부품들을 어떤 순서로 만들지는 다이렉터가 결정하게 되겠고 다이렉터가 결정해서 만들게 되면은 최종적으로 만든 것은 이 빌더 셋으로부터 이제 프로덕트를 얻어서 사용하게 되는 클라이언트가 사용하게 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조금 전체적인 과정은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 이 객체를 여러 가지 그 형태로 만들 수 있다. 뭐 빅맥 세트도 있고 뭐 다른 뭐 치즈버거 세트, 뭐 어린이 세트 여러 가지 이 종류로 만들 수 있으면 각 종류를 만들 때 그 만들어야 되는 요소들을 이 다이렉트 그 구체적인 빌더가 만들어주는 거죠. 빌더들이 만들어주고 걔를 결합해서 사용하는 것은 이제 그 순서를 결정하는 것은 다이렉터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약간 얘는 뭐랑 비슷하냐면
추상 팩토리 메소드하고 약간 요 구체적인 빌더가 비슷하죠. 그런데 추상 팩토리는 관련되어 있는 것들을 만들어주고 있는 거죠. 만들어주고 있어요. 물론 그런 면에서 얘를 비슷한데 얘는 여기에 그 얻은 것들을 최종적으로 하나의 객체로 포장하는 그 요소까지 같이 갖고 있는 거죠. 요 구체적인 빌더는. 결국 이 빌더는 버거 셋을 만드는 게 핵심이에요. 그렇지만 이 셋을 만들기 위해서 셋에 들어가는 그 요소들을 각각 그 만드는 방법이 만들어져 있는 거죠. Abstract Factory는 요것만 갖고 있겠죠. 버거, 프렌치 프라이스, 빌드, 베버리지. 여기서 요 세 가지만 갖고 있으면 얘는 추상 팩토리 메소드하고 대단히 유사하겠죠. 그런 이제 차이점이 추상 팩토리 메소드하고 차이가 있고요. 우리가 빌더라고 하면은 이 빌더 패턴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모습의 빌더를 많이 생각할 수 있어요. 요거는 디자인 패턴은 아닌데 이런 형태로 내부 클래스를 만들어서 이제 객체를 생성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이런 걸 이용해서 객체를 생성하는 경우에도 얘를 빌더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빌더는 언제 사용이 되냐면은 생성자가 받아야 하는 매개 변수가 많지만 이 매개 변수를 항상 모두 다 받아야 되는 건 아니고 선택적으로 받아야 되는 경우에는 그거를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래서 그 시간만 쓸 수 있게 한다든지 시간과 분을 준다든지 시간과 분과 초까지 준다든지 이렇게 구분해서 생성자들을 만드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생성자를 만드는 게 아니라 생성자 대신에 빌더를 이용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객체를 생성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도 우리가 빌더라고 얘기합니다. 요 빌더와 이제 그 디자인 패턴에서 말하는 빌더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기는 있습니다. 비슷한 측면도 있고요. 여기도 각 요소들을 초기화해 주죠. 얘는 초기화해 주는 거고 얘는 요것들을 뭔가 이제 객체를 생성하거나 뭔가 비슷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쓰는 방법이 조금 얘는 별도 다이렉터가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런 면에서는 이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조금 구분해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살펴볼 것은 Flight Weight 패턴입니다. 근데 Flight Weight 패턴을 듣고 있다 보면은 이 패턴은 생성 패턴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생성 패턴으로 분류되어 있지 않고 구조 패턴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이 Flight Weight는 객체의 모든 구성 요소를 매번 새롭게 만들지 않고 가능하면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는 패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설명을 듣게 되면은 마치 어떤 객체들이 있는데 요 부분들은 다르지만 요 부분은 다 같아요. 그러면 요 같은 것들을 중복해서 각각 유지하면은 효과적이지 않겠죠. 그래서 얘를 하나만 만들고 여기에 만들지 않고 이렇게 공유하는 걸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Flight Weight 패턴이 아닙니다. 얘는 완전히 다르게 접근하고 있고 이 모습과는 180도
반대적인 형태로 모델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좀 설명을 드리면은 객체의 상태를 상태 의존 부분과 상태 독립 부분으로 나누고 이 상태 의존 부분은 각 객체마다 다른 것들이에요. 그리고 상태 독립 부분은 각 객체들이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건 공유가 안 되는 거, 독립 부분은 공유 가능한 거. 이렇게 나누면 되겠고, 우리는 공유가 안 되는 거 각 개별 객체에 유지하고 공유할 거는 따로 만들어서 이렇게 갖고 있다 생각하는데, 이 플라이트 웨이트에서는 얘네들을 이 별도 객체에 유지하지 않고 요런 애들을 갖고 있는 애들을 만들고 얘를 이용해서 얘를 요 상태에 의존하는 그 데이터들을 이 객체에 넘겨서 처리하는 그런 방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약간 이렇게 설명하면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요거를 보고 뒤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이 변하지 않는 공유가 가능한 상태, 아까 얘가 상태 독립 부분이에요. 인트린식한 애는 상태 독립 부분이고 익스트링은 상태 의존하는 애들이에요. 즉 익스트링식 데이터 스테이트들은 각 개별 객체가 유지해야 되는 데이터고 인트린식 애들은 공유할 수 있는 애들이에요. 그러면은 원래는 우리가 얘를 각 개별 객체에 중복해서 만든다 그러면 익스트링 애들은 다 개별적으로 갖고 있어야 되는 거고 얘네들은 공유할 수 있는데 원래 그냥 중복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각 객체가 모두 중복해서 유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방법을 쓰면은 이 부분들은 공유가 가능한데 중복해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공간 낭비적인 측면이 많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문제를 만나게 되면은 보통은 이런 식으로 해결할 거예요. 그래서 공유가 가능한 부분들은 객체 풀로 만들어서 빨간색 하나, 파란색 하나, 녹색 하나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파란색을 유지하는 애들은 그 애를 가리키게 하는 거고 익스트린식 애들은 이제 빨간 애들을 가리키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이렇게 만드는 것도 효과적으로 객체를 생성해서 유지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플라이트 웨이트 패턴을 적용하게 되면은 이렇게 객체를 유지하지 않고 이 공유할 수 있는 애들들 그 종류가 파란색, 빨간색, 녹색이면 걔만 3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애들은 개별 객체로 만들지 않고 플라이트 팩토리가 아니라 뭐죠? 그거에 대한 것이 없는데 하여튼 별도 목록으로 유지하는 거예요. 얘를 하나를 목록으로 유지를 해서 얘를 갖고 요 메소드를 원래 있는 메소드를 실행하고 싶으면 얘를 여기에 인자로 전달해 가지고 사용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여전히 조금 아직은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는데 예제를 한번 먼저 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그 GUI에서 GUI 응용을 만드는데
나무를 여러 개를 만들어서 화면에 그려야 돼요. 그러면 각각 그 나무를 그려야 되는 위치 정보, 좌표 정보가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모든 나무는 모습은 동일한데 크기가 조금씩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1000개의 나무가 필요하면은 1000개의 객체를 만들고 각 객체는 뭘 유지하냐면 X좌표, Y좌표, 그리고 그 나무의 크기를 유지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만약에 어떤 패턴이나 아니면은 그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뭔가 조치를 하지 않고 프로그래밍 하게 되면은 이런 객체들이 나무가 1000개 필요하면은 1000개를 만들어서 쓰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flight way 패턴을 유지를 하면은 객체를 트리 객체는 하나만 만드는데 원래는 여기에 X좌표, Y좌표 크기를 갖고 있고 디스플레이 메소드가 있으면 이 디스플레이 메소드는 유지하고 있는 멤버 변수를 이용해서 그 객체를 그릴 거예요. 그런데 flight weight를 적용하면은 얘네들은 다 공유할 수 있는 데이터가 아니니까 이 모두를 이제 intrinsic 데이터이기 때문에 아니죠. extrinsic 데이터이기 때문에 얘들을 트리 매니저라고 하는 객체를 하나 만들고 모든 것들의 좌표 XY 크기를 유지하는 목록을 유지합니다. 그리고 이 목록을 유지하는 걸 트리 매니저라고 하면은 트리 객체는 이제 하나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디스플레이 메소드는 원래 인자로 아무것도 안 받았는데 이제는 XY age를 요 age가 나이면 크기면 요 나이를 받아가지고 그려주는 알고리즘을 갖고 있는 객체를 하나만 만들게 돼요. 그리고 이 나무를 그리고 싶으면은 이 객체에 있는 디스플레이를 호출해서 그리는 때 요 정보들을 제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요 방법을 썼을 때는 1000개의 객체가 필요했었는데 요 방법을 flight way 패턴을 쓰게 되면은 트리 매니저 하나, 트리 객체 하나, 2개의 객체만 만들어서 쓰게 되는 거예요. 또 다른 예로 아까는 각 나무마다 나이가 다양할 수 있어요. 근데 나이가 다양하지 않고 딱 3종류만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는 어떤 식으로 flight weight를 적용할 수 있냐면 얘를 intrinsic state로 보고 트리 객체를 만드는데 요 객체들은 크기가 상중하면 중 트리 객체, 하 트리 객체를 하나씩 만들어서 flyway factory에 넣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트리 매니저는 이제 XY 좌표만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이제 얘가 상중앙인지 그 정보도 추가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얘를 그리고 싶으면 얘가 상이면은 요 객체를 갖고 와서 그리게 되겠고 얘가 소면은 하면은 요 객체를 갖고 와서 그린 거예요. 상중하라고 하면 대중소라고 해야 되겠다. 소면은 요 트리 객체를 갖고 와서 그리게 되는 거고 요 디스플레이에 이제 전달할 때 쓰는 메소드는 2개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유할 수 없는 것들을 목록으로 유지하고 공유할 수 있는 것은 그 종류가 제한적이면 걔네들만 만들어서 쓰고 이 공유할 수 없는 데이터는 연산을 수행할 때 그 객체에 전달해서 사용하게끔 개별 객체를 만들지 않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많은 객체를 만들지 않고 그 extrinsic한 애들을 유지하는 목록 하나 하고 intrinsic한 state를 유지하는 애들을 여러 개 갖고 있으면 모델링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extrinsic state들을 유지해야 되는데 이 state가 매우 단순하고요. 또 이 데이터들을 이런 intrinsic state를 갖고 있는 객체를 매우 많이 생성을 해야 될 때 많은 객체를 생성하지 않고 얘네들을 목록으로 유지하는 객체를 하나 만들고 얘네들이 공유해야 되는 인트린식한 스테이트를 유지하는 객체들만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이 익스트린식한 상태는 여기에 전달을 해서 계산하게끔 하는 것이 flight weight 패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도 우리가 flight weight 패턴을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그 연산들이 이 객체가 수행해야 되는 연산들이 요거에 좌우를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학생 객체가 있는데 학생의 이름, 학번은 각 학생마다 다르죠. 그런데 학부 정보는 각 학생마다 다르지가 않을 거예요. 많은 것들은 공유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여기서처럼 객체 풀을 써서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우리가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 얘를 이제 flat weight 패턴에 적용을 하게 되면은 학생 객체인데 뭐만 갖고 있어요? 컴퓨터 공학부. 학생 객체인데 전기전자공학부. 그래서 학부마다 학생 객체를 뭐 학부가 6개 있으면 6개의 스튜던트 객체만 만들고 학생 목록을 갖고 있고 이 학생에 대해서 어떤 처리할 때 요로 전달해서 처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전달을 할 때 얘를 매번 이용하면은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을 수 있는데 이 학부 정보를 이 학생이 제공해야 되는 모든 연산을 수행할 때마다 이용하는 것이 아니니까 이렇게 하게 되면은 별로 효과적이지가 않아요. 여기 들어간 코드, 여기 들어간 코드가 다 중복될 수 있어요. 물론 그러면 이렇게 묶어가지고 공통 코드하고 이제 각 학부마다 다르게 만들 수도 있는데 이런 것까지 플라이트 웨이트로 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한번 이 플라이트 웨이트는 이제 조금 우리가 생각했던 거하고 전혀 조금 다르게 접근하는 거니까 알아두시면 좋겠고 혹시 필요할 때 쓰셔도 좋을 것 같긴 한데 무분별하게 뭔가 상태 공유를 할 수 있는 게 있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플라이트 웨이트를 적용하는 건 아닐 것 같고 요런 정도의 방법은 늘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플라이트 웨이트 코드들은 이제 이런 식으로 코드는 플라이트 웨이트 팩토리와 플라이트 오브젝트가 있고 또 익스트린식한 스테이트를 유지하는 목록, 그 목록을 유지하는 객체가 하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개를 갖고 사용하되
어떤 수행이 필요할 때 이 객체의 익스트린트한 상태를 전달해줘서 사용하게끔 이제 코드가 구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설명드릴 패턴은 브릿지 패턴입니다. 브릿지 패턴도 스트럭처 구조 패턴이고요. 기능과 구현을 분리해 줍니다. 그래서 어떤 기능을 여러 가지로 구현할 수 있을 때 이제 이 패턴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능이 필요하고 그 기능을 여러 가지 형태로 구현할 수 있을 때 이 기능과 구현을 분리해 가지고 이들을 조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바로 브릿지 패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필요한 기능과 그 필요한 기능을 구현하는 방법이 다양할 때 쓸 수 있는 게 브릿지 패턴이 되겠습니다. 브릿지 패턴을 이해하기 위해서 한 가지 예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은 특정 자료를 자세히 보여주거나 간결하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다양한 자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책이 있을 수도 있고, 음악 앨범이 있을 수도 있고, 영화일 수도 있고, 무슨 보고서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어떤 자료들이 있는데 그거에 자세한 내용을 보여주는 버전, 요약해서 보여주는 거 두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냥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은 딱 세 종류만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만들 수 있냐면은 long view와 short view 인터페이스를 만들어서 long view가 제공해야 되는 어떤 메소드들 그런 것들을 선언하고 나서 그 책에 대해서 책을 자세히 보여주는 클래스를 만들고 앨범을 만들고 무비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각각은 해당 책, 해당 앨범, 해당 영화를 헤세이로 유지하는 거죠. 아니면 주입을 받거나 그러면 해당 책을 자세히 보여주거나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들게 되면은 여기에 들어가는 코드들이 중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중복하지 않고 롱뷰 클래스를 보여주는 거 하나, 숏뷰를 보여주는 클래스 하나를 만들어서 제공하고 싶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은 책, 앨범, 무비가 모두 다른 클래스이고 공통된 메소드들 제공해 주는 건 아닙니다. 각각의 정보들이 그 주는 방법들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의 long view라고 하는 클래스를 만들어서 다양한 애들을 서비스해 주기 위해서는 다양한 애들을 주입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냐면은 공통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게 지금의 문제가 되겠죠. 그러면 어댑터 패턴을 만들어서 이 북, 앨범, 무비를 이제 이 롱뷰가 처리할 수 있게끔 어댑터를 만들어 씌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북, 뷰, 앨범, 뷰, 무비, 뷰 이러는 어댑터들을 만들어주고 이 어댑터는 똑같은 뭔가 뷰를 갖고 있어서 얘를 주입시켜 주면은 이 클래스는 그 받은 것이 책인지 앨범인지 무비인지 상관없이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이 개념을 전체적으로 적용하게 되면은 브릿지 패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실제 모습을 브릿지 패턴을 적용한 모습을 보여드리면은 이 제공하려는 기능이 요거예요. 롱 뷰로 보여주고
short view로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다양한 것들을. 그런데 long view를 그걸 실제 거기에 필요한 것을 구현하고 있는 건 이쪽입니다. book viewable, 앨범 viewable, movie viewable. 그래서 이 viewable은 얘를 요 viewable 한 정보들을 제공할 수 있게끔 어댑터들을 만들어 준 거예요. 앨범은 이렇게, 북은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사용할 때는 이런 식으로 롱뷰를 보고 싶으면 롱뷰로 만들고, 여기에 책을 보고 싶으면 책을 보여줄 수 있게 하는 그 구현하는 이 어댑터를 쓰고, 여기에 책을 제공해 주면은 그 롱뷰로 볼 수 있고, 롱뷰가 아니라 숏뷰로 생성을 하면은 요약해서 볼 수 있는 거고, 이 북 뷰어블도 하나만 만드는 게 아니라 특별한 뷰어블 형태로 북 뷰어블 1, 북 뷰어블 2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뭘 갈아 끼냐에 따라서 다른 형태로 보여줄 수 있는, 즉 이 기능을 구현하기 위한 방법들을 이쪽에서 제공해 주고, 이쪽의 구현들을 여기다가 주입해 가지고 이 실제 기능이 완성되게끔 하는 것을 우리는 브릿지 패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개념을 우리가 많이 생각할 수 있는 게 또 어디가 있냐면은 자료 구조에서도 이런 걸 할 수 있어요. 스택을 만들어 이제 제공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이제 어레이 리스트로 스택을 만드는 버전, 그러니까 배열을 이용해서 만드는 구현, 그리고 연결 구조로 이용해서 하는 구현, 이 구현들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 임플리멘테이션을 여기다가 스택에다 주입하면은 이 스택은 배열을 이용한 스택이 되는 거고, 연결 구조를 넣게 되면은 연결 구조를 갖게 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주입해서 할 수도 있는데, 실제적으로 라이브러리는 그렇게 브릿지 패턴을 쓰는 건 아니고, 여기에 스택이 있으면 이 스택을 어레이 리스트로 구현한 거, 뭐 연결 구조로 구현한 거,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스택, new, array 스택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브릿지 패턴이 아닌 거죠. 그냥 스택 인터페이스를 어레이 스택으로 구현한 것 뿐입니다. 브릿지 패턴이 되기 위해서는 스택 equal new 스택 array implementation, 뭐 linked list implementation, 이게 이제 이렇게 그 기능을 구현한 애들을 주입시켜야 되는 거죠. 그럼 얘가 그 주입받은 걸 이용해서 뭐 hasA로 유해가지고 푸시하면은 요 임플리멘테이션에 푸시를 이용하게 되겠고, 그런 식으로 만들면은 그거는 브릿지 패턴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살펴볼 패턴은 Chain of Responsibility 패턴이 되겠습니다. 얘는 행위 패턴이고요. 어떤 일의 처리를 하나가 처리하는 게 아니라 연속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그 구조를 만들어주는 패턴이 Chain of Responsibility 패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처리할 때 콘크리트 핸들러들을 만들어 놓고 얘를 연결시켜 놓는 거예요. 그래서 넥스트 핸들러들은 유지하고 있어서 자신이 처리한 다음에 또다시 넥스트에게 또 처리하게끔 넘길 수 있고, 자신이 처리하기 전에 봤더니 자신이 처리할 수 없으면은 자기가 처리를 하지 않고 다음에 넘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체인으로 연결한 다음에 이들이 다
한 번씩은 처리하게끔 할 수도 있고 일부만 처리할 수 있게끔 하게 할 수도 있고 처리하다가 중간에 멈추게 할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이제 하나만 어떤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또는 연속해서 처리할 기회들을 주는 그런 패턴이 Chain of Responsibility 패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MVC 패턴을 할 때 계산기를 하나 소개했었는데 이 계산기에서 그 주어진 사용자가 입력한 식이 유효한지 다양한 검사들을 해요. 괄호가 유효한지 뭐 여러 가지 검사들을 하는데 그 검사들을 이렇게 체인 오브 연결해 놓으면은 하다가 여기서 false가 나오면 유효하지 않으면은 뒤로 안 하고 중단해서 유효하지 않은 식이다 라고 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체인을 연결해 놔야 돼요. 연결해 놓으면은 첫 번째 걸 이용해서 물어보게 되면은 V1이 valid이면은 다시 V2를 물어보게 되겠고 V2가 valid이면 V3를 물어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체인으로 묶어 놓을 수도 있고 체인으로 묶지 않고 얘를 어레이 리스트로 갖고 있는 다음부터 처음부터 차례대로 물어보는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과 이렇게 하는 거의 차이는 통제를 어떻게 하냐. 얘는 어레이 리스트로 갖고 있는 애가 다 통제를 해야 되겠죠. 얘를 반복자를 이용해서 얘한테 줘서 실행을 해보고 true가 나오면은 그 다음 걸 또 해보고 이렇게 하는 거고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이제 체인으로 엮여 있기 때문에 첫 번째 것만 물어보면은 몇 개로 체인으로 묶여져 있는지는 실제 사용하는 사람은 신경 쓰지 않고 물으면 돼요. 체인으로 연결해 준 사람이 그 체인에 따라서 알아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인으로 우리가 묶어서 할 수도 있고 묶지 않고 목록으로 유지해서도 처리할 수 있는데 그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고 어떨 때 체인으로 하는 것이 좋고 그 체인을 하지 않고 목록으로 유지해서 하는 것이 좋은지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소개하는 게 미디에이터 패턴입니다. 미디에이터 패턴은 이 객체들이 서로 소통을 직접적으로 하지 않고 미디에이터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미디에이터 통해서 하게 되면은 이들의 그 연결을 끊어줄 수 있어요. 의존 관계를 끊어줄 수가 있고 이 소통하는 과정에서 미디에이터가 뭔가 소통 과정에서 처리를 해줄 수 있습니다. 여기 얘는 우리가 만들었던 채트룸 그 얘랑 거의 유사한 얘인데 사용자들이 서로 소통을 할 때 미디에이터를 통해서 하지 직접적으로 유저 간에는 소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유저들은 같은 클래스 객체들입니다. 그래서 의존관계 측면에서는 얘들을 끊어줄 이유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별로 좋은 예는 아닐 수 있는데 예를 들면은 생성자가 있고 소비자가 있는데 얘들을 다이렉트로 연결하는 게 아니라 미디에이터를 통해서 서로 소통하게 하면은 프로듀서와 컨슈머가 직접적으로 클래스 의존 관계를 맺지 않고 사용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앞서 여러 패턴들을 공부할 때 미디어 패턴이 나왔던 그 예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언제 나왔었냐면은 관찰자 패턴에서 나왔었어요. 관찰 대상과 관찰자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연결하는데 이 과정이 뭔가 복잡하면은 여기에 그 기능들을 넣는 게 아니라 미디에이터를 두면 관찰 대상은 미디에이터에 보내고 미디에이터에서 관찰자들한테 그 통보하는 그런 메커니즘 하게 되면은 얘도 단순화시킬 수 있고 얘도 단순화시킬 수 있는 이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 우리는 미디에이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둘 간의 소통을 직접적인 소통을 끊어주고 그 과정에서 이 소통에 필요한 어떤 메커니즘을 양쪽에 구현하지 않고 그 복잡성을 여기에 구현하는 거죠. 그러면은 어떤 미디에이터를 쓰냐에 따라서 또 이들의 소통하는 방법을 달리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점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살펴볼 패턴은 메멘토 패턴입니다. 메멘토는 객체의 상태를 기억하고 있다가 그 상태로 되돌려줄 수 있게 해주는 패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두 가지가 그 클래스가 등장하는데 상태를 유지하는 메멘토들이 들어가게 되겠고 그거를 관리하는 케어테이커라는 클래스가 등장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클래스의 상태를 여기에 유지하고 있고 필요할 때 그 케어테이커를 통해서 유지하는 거고 필요할 때 케어테이커를 통해서 옛날 상태로 복원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커맨드 패턴하고 유사할 수 있는데 커맨드 패턴은 이제 행위를 돌려주는 건데 바로 직전에 한 행위를 돌려주는 거죠. 그런데 메멘토는 그런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상태들을 과거 상태들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하다가 일로도 뛸 수도 있고 이렇게도 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아가는 시점들이 다양할 수 있는 거죠. 기억하는 이유 또 그거를 롤백 해야 되는 이유에 따라서 이제 다르게 활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메멘토 패턴은 객체의 상태를 저장해주고 나중에 필요할 때 그 상태대로 객체를 되돌려주는 패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객체는 그 메멘토가 필요할 때 케어테이커를 유지하게 되겠고 그 케어테이커를 통해서 객체들의 상태를 저장하는데 이 케어테이커가 저장하는 저장할 때 사용하는 객체가 메멘토 객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 이 케어테이커를 통해서 원하는 상태로 이제 되돌릴 수 있습니다. 뭐 그 방법에 따라서 케어테이커를 스택처럼 만들 수도 있고 맵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스택 만든다는 거는 바로 이제 되돌아가는 게 이게 어떤 시간 개념으로 되돌아가는 거고 시간 개념이 아니라 특정한 위치로 어떤 위치들을 어떤 이름으로 저장해 놨다가 해당 위치로 바로 객체를 되돌리고 싶으면은 맵 구조를 써서 맵에 어떤 상태 이름하고 이제 그 상태를 메멘토를 저장해 놓는 그런 형태로 케어테이커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패턴입니다. 비지터 패턴인데 비지터 패턴은 우리가 클래스에 메소드를 추가를 할 때, 기능을 추가할 때, 이 클래스에 기능을 필요하면 기능을 여기다가 추가를 하면 되는데 기능을 여기다가 추가를 하지 않고 얘는
accept라고 해서 비지터만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기능을 필요할 때 비지터를 만들어 놓고 비지터를 여기다가 주게 되면은 해당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클래스의 기능들을 추가를 하는 또 다른 방법이 되는 거예요. 메소드를 직접적으로 구현하지 않고 비지터를 만들고 얘는 비지터를 받도록 하게 되면은 우리가 해당 기능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약간 비지터라고 하니까 반복자처럼 생각이 되는데 그 개념이 조금은 180도 바뀐 거고 목적이 조금은 전혀 다른 겁니다. 보통 반복자는 우리가 객체들을 차례차례 갖고 와서 밖에서 어떤 작업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얘는 반복자로 돌아가면서 얘한테 비지터를 던져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다른 거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클래스의 메소드를 추가적으로 계속 필요할 때마다 기능을 넣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필요한 기능을 따로 구현해 놓고 걔를 전달해 가지고 그 기능을 수행되게끔 그 객체에 대해서 수행되게끔 만드는 것이 비지터 패턴입니다. 그래서 여기처럼 뭐 쇼핑 아이템들이 있는데 쇼핑 아이템에는 프루트가 있을 수 있고 미트, 고기, 뭐 야채 이런 다양한 우리가 구매할 수 있는 제품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들 쇼핑 아이템들은 accept 메소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뭘 하고 싶은지에 따라서 그 비지터를 만들어 가지고 전달해 주면은 거기에 맞는 행위들을 해줍니다. 예를 들면은 가격을 계산해 주는 비지터를 만들게 되면은 이 비지터는 이 쇼핑 카트에 있는 모든 그 구매한 물건에 대해서 방문해 가면서 요 비지터가 거기에 가가지고 이제 가격을 얻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의 총액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기능을 하게 됩니다. 원래는 이 기능을 만들고 싶으면은 여기에 price라는 함수를 만들게 되겠고 여기에는 total item price 이렇게 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 아이템의 가격을 받아와서 총액을 계산하게 되는데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accept 해가지고 비지터를 더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게 되면은 price라는 것 말고도 다양한 것들을 처리할 수 있겠죠. 여기서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각각 price 만들고 뭐 웨이트 만들고 뭐 몇 가지를 필요한 것들이 여러 가지 있으면 각각을 프루트마다 또 미트마다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제 비지터를 밖에서 만들어서 줘서 그 기능을 그 객체에 대해서 하도록 우리가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법이 조금 다른 거죠. 그래서 이 비지터는 얘는 이런 애들이 여러 가지 기능을 제공해야 되는데 각 기능을 각 객체에 구현하는 것보다는 비지터를 만들어서 구현하는 게 더 효과적일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고 이렇게 만들게 되면은 얘네들이 되게 응집성이 높아지는 게 되겠고 특정한 비지터는 특정한 기능만 하고 있기 때문에 더 효과적이고 응집성도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이걸로 나머지 패턴에 대해서 설명을 마무리하겠습니다.